자, 그럼 이거는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을 해요? 나경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방향 잡을 때 제일 많이 사용하거든요. 자, 방향을 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어디에 가장 많이 써먹는다? 자향론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많이 써먹게 되는데, 방향을 정하는 이론이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형세론, 형국론, 좌향론이라고 하는 게 커다랗게 있다 했는데, 이거는 터를 정하는 이론이고, 이거는 방향을 정하는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패처를 써먹는다 이거지. 예, 그래서 앞에 것이 바둑의 초반전, 중반전이라면 이것이 바둑의 맨 마지막에 하는 끝내기와 같으므로 패철 공부를 한다는 것은 끝내기 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초반전, 중반전 다 지고 나서 바둑을 뒀을 때 초반전에서 이미 100집 이상 다 지고 나서 끝내기에서 아무리 잘한다 한들 판을 뒤집을 수 있다 없다? 판을 못 뒤집어요. 꼭 바둑에 비유하는 게 100% 맞느냐 하는 의문도 있지만, 여기에서 질 거 다 졌는데 돌 던지기 직전인데 여기에서 끝내기 조금 잘한다 해서 몇 집 더 얻었다 한들 판세가 뒤집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바둑은. 풍수도 마찬가지다. 이미 이 터 자체가 흉당인데 흉당에서 아무리 자양을 잘 잡은다 한들 답 없단 말이라.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공부는 어디에 열심히 해야 돼요? 위에 거에 공부를 더 열심히 치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공부가 역시 우선이 돼. 그러면 제가 공부를 해보니 이 패철 자양론, 패철 공부 같은 경우에는 이 패철이라 합시다. 자양론 중에서도 이 패철 공부하는 거하고 현장하고 공부하는 방법은 맑은 날 현장 다니고요. 비 오는 날 패철 공부하면 맞아요. 현장은 갔던 곳도 여러 군데 다녀야 되고 처음 가는 곳도 여러 군데 돌아다녀야 돼요. 여러 번 여러 군데를 쎄빠지게 돌아다녀야 돼요. 근데 패철은 처음 배울 때 한 번만 잘 배우면 평생 써먹어요. 얼마나 쉬워. 근데 패철은 안 가르쳐주면 모른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보는 거야? 이래 돼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제대로 싹 풀어서 딱 입안에 넣어주고 그것만 복수만 한 번만 잘하고 안 잊어버리면 두 번 배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현장에 에너지를 90% 투자하고 비 오는 날 투자하라. 그럼 공부 끝이에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까지도 공부하는 양을 해도 된다. 왜? 이건 한 번만 배우면 되니까. 잘 배우면 되니까. 근데 움직이기 좋아하는 사람은 뭐예요? 현장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패철론을 약간 쉽게 보고요. 쉽이 본다 이거라. 그 다음에 운동 싫어하는, 산 타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또 주특기가 뭡니까? 방구석에 앉아가 또 패철 공부하는 거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이게 주특기가 돼버렸으니까 그 현장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다니까 또. 항상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그 이야기들을 항상 한다. 근데 제가 그 산 이야기 했죠. 산지 쪽에서 이야기 했나? 그러니까 형세론이나 형국론은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아, 그래. 눈으로 보는 것과 이제 나경으로 보는 것 관찰이, 요거는 산이 많은 데서 이 이론이 발달했고요. 눈으로 보는 이론이 발달했고,
이 이론은 평지에서 발달했다. 이쪽에서 나온 게 눈으로 보는 형세 형국이고요. 이게 이제 나경론이에요. 이해되죠? 예. 산도 없고 물도 짜들 수 없는데 여기서 어쩌란 말이고 그때 필요한 게 동서남북이라. 산이 막 우거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동서남북보다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산이 먼저 계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딱 그렇게 생각하면 문화가 풍수 이론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다. 해가 뜨고 지구만 딱 생각하고 동서남북 팔방이 따지기 전에 이 팀들은요. 팔방이 따지기 전에 지금 저쪽에서 산이 찔러 들어오고 가까운 데서 물줄기가 지금 치고 나가는 거 이거 보기 바쁘지. 서남 쪽에서 기후는 어떻고 동북 쪽에 뭐 귀문방은 어떻고 생각할 여가가 없는 거예요. 평야에서만 그게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어느 쪽에 맞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은 쪽이 좀 더 많으므로 형세 형국을 좀 더 중점적으로 둔다. 저번에 했던 내용입니까? 안 했던 내용입니까? 했어요. 했지. 왜 똑같은 이야기 하게 만들어요. 했다 하면 되지. 아니, 하니까 기억이 나. 하면 그래 그게 50대라니까. 그래서 제가 분금에 대한 이야기 다 해드렸죠. 형세 형국을 중점으로 우선시하고 대략 60%? 참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이야기도 했어요. 눈으로 한 것 같기도 한데. 아까 말씀해보세요. 니 놀아봐라. 내 들어줄게. 자, 자양론에는 안대자양론, 폐철자양론. 그때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다면 안대자양론이 있고 이거 눈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 나경자양론이 있는데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다면 현장에서 잡기는 쉽다. 이거 오케이죠. 당연히. 근데 이것도 좋고 이것도 안 좋으면 당연히 할 필요 없고요. 근데 문제는 어디라고요? 이게 좋고 이게 나빴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나쁘고 이게 좋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제 개념은 안대를 조금 더 점수를 주는 상황 하에서 요걸 따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나쁜 거가 걸리는 건 피하자죠. 좋은 거를 따라가는 것보다. 대끼리 안대자양론은 엄청 좋은데 이게 억수로 나쁘다면 요거를 피하는, 요걸 좀 기운을 덜 받더라도 나쁜 걸 피하자 이거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나경으로는 정말 좋은 자양론이 나왔는데 안대를 보니까 엉망진창이더라 이거지. 앞에 바위가 있고 막 산이 미친 듯이 날뛰고 있고 그러면 그거는 피해서 나경 좋은 걸 포기하더라도 나쁜 걸 피해야 된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륭이 있었을 때 길한 것도 많이 받고 흉한 것도 많이 받고 싶어요? 안 그러면 길한 거는 막 별로 못 받더라도 흉한 걸 피하고 싶어요. 후자겠죠. 그죠? 덜 먹고 덜 싸더라도 천당 갔다 지옥 갔다 인생 살긴 싫다 이거지. 그래서 나경을 보실 때도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된다. 저도 이 참 몇십 프로라고 이야기해 주긴 어려운데 6대 4라고 하는 참 애매한데 산에 갔었을 때는 좀 더 안대를 비중을 더 많이 주고 평야에 갔었을 때는 앞에 먼 산들이 좀 작게 있으면 나경에 좀 더 영향을 많이 주고 이래 생각하시면 맞다. 꼭 무조건 몇 대 몇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왕조실록 13년 8월 9일자 맞나요? 예. 그거 읽어드렸어요? 안 읽어드렸어요? 안 읽은 것 같은데? 옛날에 읽었던 것 같은데? 자, 60 몇 페이지죠? 63페이지에 조선왕조실록 정조실록입니다. 13년 9월 8일자에 오늘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정조실록에 13년 9월 8일자 찾아보고 한번 여러분들도 읽어보세요. 네? 시간 나면. 네.
거기에 기믹 박명원에게 유시하였다. 형국과 음량은, 여기서 형국은 눈으로 보는 거고요. 음량 이기로는 나경이에요. 음량 이기로는 나경 이야기입니다. 그 나경 이론은 서로 안팎이되므로 어느 한쪽을 폐지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중에서 무겁고 가벼움을 논한다면 형국론이 체이고 몸뚱아리고 근본이며 눈으로 보는 것이, 음량은 이기론이라고 하거든요. 폐철론을. 이기론은 용이자 말이다. 그러니 어찌 체라고 하는 형국을 놔두고 폐철이라고 하는 용을 구할 수 있겠느냐. 본을 내팽개치고 말을 잡을 수가 있겠느냐. 택할 수가 있겠느냐. 천성의 형국을 어기고, 천성이라는 거는 지금 산 모양새예요. 하늘이 이렇게 만들어준 산 모양새를 어기가면서까지 아무리 나경에 묘한 쓰임이 있다 하더라도, 묘용이 있다 한들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그러므로 분금은 밑에 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것이 맞다. 안산의 범위 안에서 일단 골라라 이거지. 바깥에서 구하지 말고. 분금은요, 이제 묘를 딱 묘 안에 딱 광을 팠잖아요. 광을 딱 파갖고 관을 집어 넣으면 거기서 1.5도, 3도를 요래 비틀까 저래 비틀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비틀까, 이거 분금이라고 해요. 이거 갖고 그거 갖고 다 돼요. 나중에 우리 다 배울 겁니다. 무덤이지만 제가 강의를 할게요. 그 다음에 나경을 5번 나경을 사용하는 숱한 자양론 중에서 검증된 자양론은 어떤 자양론일까? 자, 이제 자양론의 한계죠. 자양론. 알고 공부하자. 알고. 방향을 정해. 특히 여기서 말하는 자양론은 나경자양론입니다. 나경자양론. 자양론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안대자양론하고. 예. 크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구사세 택팔용법. 많이 알고 있지는 않죠. 끊어 읽을 때 구사세 이래 읽고요. 그 다음에 택팔용법이고요. 이거는 통일신라 말에 조선국사가 사용을 해서 고려시대 때 자주 활용된 사찰에 자주 활용된 겁니다. 문화재에 있으니까는 제가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요. 구사세 택팔용법 이거 맨 처음에 제가 배울 때요. 발음이 좀 어눌하면 이거 제가 한자를 안 쓰고 그냥 발음을 구사세 택팔용법이라니까 이제 구사세 택팔용법 네, 이랬었다니까요. 맨 처음 몰라갖고 한자를 몰랐을 때는 네. 받아 적긴 받아 적여야 되겠고. 자, 문화재에서 발견된 것들만 일단 써보면은 그 다음 두 번째가 지리신법이 있어요. 지리신법은 중국의 송나라의 호순신이라고 한 사람인데 이게 우리나라 고려 중기 때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사용을 하느냐면은 고려 말 조선 초에까지 써먹어요. 왕실에서 써먹어요. 이거 가지고 한양 도불 정하니 계룡산의 신도안을 좋니 나쁘니 하는 이론이 이 지리신법 이야기예요. 제가 이 이야기 진짜 또 한 스토리 있거든요. 이성계가 한양을 도읍할 때 계룡산에
10달 동안 궁궐을 직접 짓다가 말고 막 이럴 때 이제 권중하라고 하는 사람이 올라오다가 좋은 땅이 있습니다 하고 여 갔더니 나중에는 10달 동안 궁궐을 짓다가 하륜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이제 태종 때는 영의정까지 올라갔던 하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어가서 보니까 지리신법으로 이야기를 하니 이 땅은 좋은 땅이 아니옵니다. 물이 빠져나가는 게. 이래가지고 계룡산이 뭘로 끝나고 말았어요? 새로 도읍을 정하려고 안으로만 나왔다가 끝난 동네에서 신도안이에요. 한자 자체가. 여기는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문제까지 다 있고 뒤에 백그라운드까지 이제 막 물밑 작업까지 했던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 그때 활용됐던 게 지리신법이다. 제가 이 지리신법 강의 딱 1시간에 걸쳐서 할 거거든요. 다음에. 그러면 그게 책 한 권 띄는 거예요. 시중에 지리신법이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원본을 해석해가지고 김두규 교수님이 해놓은 게 있는데 그 한 권이요 이거예요. 제가 1시간 만에 쫙 풀어서 책 한 권 날려버릴게요. 쉽다니까 공부는.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왜 강의가 책만 갖고 다 안 되는 걸 한 번 진짜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직접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20대 때 감정평가사라는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요. 그때 회계학, 경제원론, 민법, 총칙과 물권법, 그 다음 부동산 관계법규 이렇게 4과목이었는데 경제원론 제가 그래도 국영수 중에 저 수학 제일 좋아했거든요. 문과는 같지만 경제원론을 읽는데 책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회계학도 재밌고 제일 재미있는 게 부동산 관계법규. 경제원론을 딱 책 읽고 맞아 이래 논리가 되겠네. 오케이 딱 하고 시험을 딱 쳐봤어요. 모의고사를. 점수가 개판인 거야. 나 이해했는데 왜 문제가 안 풀리지?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 이제 양정의 세종회계학원이라고 이제 회계사 CPA 이제 공부 가르치는 데 가서 경제원론을 강사한테 가서 들었어요. 2달 딱 듣고 문제 푸니까 풀리는 거야. 그 책이 요구하는 걸 내가 다 응용을 못 해놓고 그런 게 있더라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한 번씩 느껴. 한 번 정말. 그때 오죽 그거 했으면 감동이 나가고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나잖아. 이렇게 책 한 권 떼줍니다. 1시간 만에. 그 다음 3번째 자양론이 또 유명했던 자양론이 뭐가 있느냐면 4대국 포태법. 요건 조선 초에 나옵니다. 조선 초에.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요렇게 끊어 읽는다. 4대국 포태법. 제가 이 2개의 자향론을 공부를 하면서요. 사주 쪽으로 다시 넘어와 갖고 풀 때 삼합이 풀려버렸어요. 정오행법과 삼합오행법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여기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홍범오행도 나오고요. 여기서는 듣도 보도 못한 4대국 오행도 나와요. 그러니까 오행법을 인이라고 하면 정오행법에서는 목이라고 보고 삼합오행법에서는 화라고 보고 홍범오행법에서는 수라고 보고 4대국 오행 그 다음 쌍산오행 다 틀리네. 똑같은 요 글자를 놔두고 다 다르게 오행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제가 이 공부하면서 알다가 4주 딱 들어오니까는 논리가 쫙 풀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원리가. 그 다음부터 설명이 더 쉬워진 거 있잖아요. 4주 강의를 해줄 때. 문화재에서 발견된 것들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는 강의합니다. 근데
70년대, 80년대에 몇십 년 전이죠. 70년대, 80년대에 히트를 쳤던 자양론이 나옵니다. 88양 진결이라고 지리 5결이라고 하는 책에서 88양 진결이라고 하는 책이 지리 5결에서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문화재 검증 안 됐어요. 이거 문화재 검증 안 됐어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히트를 칩니다. 그래서 그때 풍수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거 배운다고 용 썼다. 산세보다도 진짜 여기는 방향에 흉당이라도 방향만 맞으면 명당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꽤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그럼 앞에 기존 형세론 현공론에 많이 구애받지 않아도 명당된다라는 논리다 이거지. 근데 지금 히트 치고 있는 게 뭐예요?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히트 치고 있는 게 현공풍수다. 중국의 대만에 계시는 분이 찾아냈다. 옛날 이론을 찾아냈다 해가지고 이제 히트를 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이제 유명했던 사람이 지은 풍수 이론을 찾아냈다 해서 하는데, 이거 역시 뭐예요? 이 두 개는 우리나라 문화대에서 검증이 아직 안 됐다. 자, 근데 여기에서 자향론이라고 하는 게 왜 자꾸 계속 시대가 바뀌면서 생겼느냐 이거지. 쉬워요. 앞에 게 안 맞았으니까 생겼지. 이게 안 맞았으니까 이거 생겼을 거고요. 이거 해고 이게 잘 안 맞아서 이거 생겼을 거고, 이거 안 맞으니까 이거 생기고, 이거 안 맞아서 이거 생긴 거예요. 특히 지금 이런 것들은요, 1, 2, 3, 4는 전부 다 삼합과 포태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공풍수에서는 앞에 이론들 삼합 포태법 안 맞는 걸 왜 자양론으로 써왔느냐, 그거 없이도 푼다. 8개 가지고 구군 갖고 풀어낼 수 있다. 위에 게 다 포태법에 대한 이야기라면요, 밑에 거는 구궁에 대한 이야기단 말이에요. 8개 구궁을 가지고 푸는 거기 때문에 앞에 게 잘못됐으므로 현공풍수 우리 게임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열심히 퍼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것도 세월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자양론이 출현할 수 있다 이거지. 이미 자양론이, 나경 자양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발복을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자, 인생살이가 한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제 가치관, 사주가 있다, 풍수가 있다, 관상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이름도 있다, 그 다음 뭐도 있다, 어떤 우연도 있고, 개인의 노력도 있고, 뭐도 있다, 기타 등등 이랬을 때 풍수에서도 저번에 한번 설명했습니다. 안팎이 있을 거단 말입니다. 요만큼은 안에 대한 이야기, 집안에 대한 이야기일 거고, 요만큼은 집 바깥에 대한 이야기다 이거지. 그럼 집 바깥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주변 산세, 자향론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그럼 이만큼이라고 쳐요. 그럼 이거 나쁘다고 인생이 다 뒤바뀌냐 이거지.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사주도 나쁜 운이 와야 되고요, 터도 나쁜 운이 와야 되고, 얼굴 관상에서도 맛이 간 운이 와야 망하든가 하고, 또 사주도 운이 좋아야 되고, 터도 괜찮아야 되고, 관상에서도 이미 밝은 기운이 들어왔었을 때 흥한다고 보는 것이지, 그거 하나만 잘못됐다라고 해서 큰일 나지는 저는 그래 생각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양론 자체가 인생을 차지하는 비용이 요것보다 더 클지 요것보다 더 많을지 모르겠지만, 더 적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내용이 안 맞다 해서 집이 망해, 너희 집은 부자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장된 소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배우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88양 진결도 왜 나왔어요? 이게 안 맞아서 나왔거든요. 80년대에, 70년대에.
이거 안 맞으니까 이거 나왔다. 이거 안 맞으니까 이거 나왔다. 근데 사람 공부는 다 초반에 1, 2년 공부할 때 공부가 지 거예요. 항상. 모든 공부는요. 초반에 공부할 때. 이거 공부한 사람 이거 공부 잘 안 해요. 이거 공부한 사람 이거 공부 잘 안 해요. 그럼 이거 공부한 사람은 이게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거 처음에 공부해갖고 배운 사람은 이게 최고라고 공부하고 있고요. 이거를 처음으로 배우는 사람은 이게 최고라고 외치고 다닌다 이거지. 그래야 최소한 자기가 잘못 배우지 않았다는 자기의 합리화 있잖아요. 이해됩니까? 예. 난 잘못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기 판단이 틀리진 않았다라고 하는 그 욕구 때문에 무조건 자기가 배운 게 최고인 게라.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문화재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본 경험은 뭐예요? 나경 자양론 자체가 이미 100%짜리가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런 시각을 갖고 자양론을 봐달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산세보다도 더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냥 가감이 더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자양론이 풍수를 말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줘요. 산만 갖고 말을 하면요. 눈으로 보는 산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래 말해줄 게 몇 개 없어요. 자청령이 어떻고 우백호가 어떻고 안산 어떠니까 너희 좀 이렇게 했네. 이야기할 게 없는데 이게 포태법이 들어가면서 막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그 다음에 구성이 들어가면서 이야기해줄 게 마구마구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 헬스클럽 사우나, 그 다음에 목욕탕 사업에 좋은 후손들이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는 관직의 자식이 나오는데 그 관직은 주로 어느 쪽 방향의 관직, 이렇게까지 해석이 돼요. 웃긴다니까. 그러니까 이놈이 이 패철 자양론이 발복에 대해서 말을 만들어줘요. 이 말을 만들어준다 이거지. 그러니까 풍수하는 사람들한테는 억수로 칼 하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좋은 칼을. 구라치기에 좋은 칼을. 제대로 또 하기는 하면 몰라.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말이 다 안 맞잖아요. 어차피 한계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무덤은 왜, 이 정도면 장생자리에 놨는데 왜 발복 안 돼? 저 자리에 가니까는, 저 정도면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고 있어. 막 이런 것들이, 안 틀린 것들이 막 또 튀어나오잖아요. 몇십 년 뒤에. 그러면서 저희 이론들이 비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구라치기엔 당장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내가 지금 여기서 떠벌린 게. 바로 안 드러나잖아. 그러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이론으로 자꾸 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데 이러면 구라치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조선시대 때 이 자향론에 대해서 없애자는 소리까지도 조정해서 나왔어요. 멸망경이라고까지도 했어요. 풍수를. 무슨 멸망경이에요? 오랑캐만자. 오랑캐를 멸망시키려고 중국에서 만들어낸 이론들이 이런 거다 이거지. 중국을 위해서 다른 나라 오랑캐를 무찌르려고. 혹세무민해서 백성들 그 나라를 어지럽히려고. 그러면 그때 왕하고 신하고 우리나라에 왕하고 신하고 풍수를 믿었잖아요. 근데 믿었지만 이렇게 구라치는 일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이 부분만큼을 어떻게 좀 누르려고 했지 풍수 자체를 다 없애려고 하지는 않았단 말이다. 제 말 이해됩니까? 왕과 신하 풍수 다 인정했다니까. 그 풍수 다 인정했는데 그 중에 어느 부분만 이런 자향론 부분이 하도 그냥 말들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없앨 수 없을까? 이 자향론 이 부분을 이런 회의들이 실록 이야기에 다 나온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강의를 해나갈 거예요. 자, 그럼 잠시 좀만 쉬었다가 또 합시다.